한풍지에 조문을 온 공친왕은 며칠간 열하에 머무르면서 두태우와 함께 정권을 장악할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은 팔대신이 한풍지의 관을 들고 수도 베이징에 도착하기 전에 두태우가 먼저 자금성에 도착하는 거죠. 먼저 선수를 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궁의 대신들을 설득해서 팔대신을 친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공친왕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베이징 조약으로 친분을 맺어둔 영국 공사에게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오, 외세를 끌어들였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서태후는 자금성으로 돌아오자마자 대신들에게 동치제가 열하에서 두태후의 수렴청정을 승인하라고 명을 내렸는데 팔대신이 마음대로 황명을 고쳐서 이를 거부했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럼 반역이네요. 몰아갔구나. 예. 그리고 이들을 즉각 처결해야 된다는 황명에 담긴 교지를 전합니다. 아니 황명이 담긴 교지를 위조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린 황제는 글을 쓸 줄 모르니 초고를 작성한 건 황태후였죠. 바로 서태후입니다. 와, 이렇게 몰아내는구나. 그리고 이들이 원하는 대로 팔대신은 목이 잘리거나 유배지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9일 드디어 동치제의 황제 즉위식이 열렸습니다. 팔대신을 몰아내고 정변에 성공한 서태후와 동태후 그리고 공친왕 이 세 사람의 시대가 열린 거죠. 와. 말이 동치제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이셋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이태후의 수렴청정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냥 거의 생각보다 안 넓네요, 여기. 그것도 그냥 임금님 의자네 그냥. 막이 쳐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구나. 앞에는 황제가 있고 뒤에서 이제 수렴청정을 하는 건가 보네요. 예, 맞습니다. 이때 그를 모르는 동태후를 대신해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했던 건 바로 서태후였습니다. 그러면 공친왕에게도 뭐 한 자리를 챙겨줬나요? 뭘 하고 있었나요, 공친왕은? 예, 신유정변의 한 축이었던 공친왕은 의정왕이라는 직위를 받습니다. 대신들과 회의를 주관하고 황제에게 보고해야 할 내용을 수렴청정을 하는 두태후에게 전달하는 중책이었죠. 또한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들을 해외로 유학 보내기도 해요. 예, 공친왕의 주도로 외국어 교육기관인 동문관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공친왕 일 잘하네. 그때 치고는 엄청 오픈마인드지 않았나요? 이처럼 세 사람이 섭정을 시작한 청나라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큰 변화는 여자 신분으로 뭐 왕권을 차지한 거 아닌가? 여자의 신분을 왕권을 그것도 엄청난 제도적인 변화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청나라의 골칫거리였던 태평천국군을 영국이 진압해주겠다며 먼저 손을 내민 겁니다. 왜지? 또 처리해주고 또 뭘 원하겠죠. 영국에 갑자기 끼어든 건가요? 혹시 아세요, 피터 씨? 자기 이득이 있어서 이렇게 같이 하는 거죠. 그 앞편을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영국 입장에서. 근데 이 태평 천국 쪽에서 앞편 금지 이렇게 외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해서 이제 그 황실 쪽에 섰죠, 같이. 이기적이었죠. 네. 그런 계산으로 도와준 거군요. 선생님, 그러면 영국이 이렇게 나서서 도와줬을 때 뭐 효과가 있었나요? 장장 14년간 청나라 황실을 위협했던 태평천국군이 진압됐습니다. 와, 바로 동치제가 즉위하고 세 사람이 섭정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이룬 쾌거였죠. 그럼 여기서 문제 낼게요. 태평천국군을 진압하고 청나라에도 평화로운 시기가 찾아왔는데요. 이때 서태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예, 규현 씨. 파티죠. 파티. 이제 반란군도 진압됐고 평화가 찾아왔다. 파티를 한 달을 열 것 같아요. 네. 14년을 기다려왔는데. 파티를
열었을 것 같긴 한데 한 달 동안 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달입니다. 네. 야, 반란군을 잡았어. 이제 반란군도 없어. 내 세상이야. 아이, 정답. 예, 지원 씨. 태평천국군을 진압을 했다고 한들 그들 다 죽인 건 아니잖아요. 예. 태평천국군을 다시 모읍니다. 내 군대로 만듭니다. 와. 오달입니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서태의 눈에 누가 가장 거슬렸을까요? 아, 정답. 아, 예, 교현 씨. 이제 반란군도 없어. 팔대신도 없어. 동태호부터 좀 제거하고 싶지 않을까요? 이것도 그럴싸한데. 동태우는 태우인데요. 도장을 2개 찍어야 되잖아요. 오답입니다. 예, 맞습니다. 오달입니다. 정답! 예, 혜성 씨. 공친왕을 제거합니다. 공친왕을 제거합니다. 어? 정답입니다. 와, 사실 동태우를 제거할 줄 알아. 제거가 낫지 않아요? 동태호 제거가 낫지 않아요? 이거 완전 토사구팽인데요? 예. 네, 서태후는 의정왕이라는 큰 권력을 갖고 위세를 부리는 공친왕이 신경 쓰였죠. 아, 공친왕이 약간 더 위협적이었나 보네, 그러면. 야, 예. 권력을 나눠 갖는 게 얼마나 불안한 일입니까? 그래서 공친왕을 내칠 한 가지 묘수를 떠올립니다. 바로 황제의 이름으로 공친왕을 의정왕에서 파면한다는 교지를 내립니다. 봐봐, 너무 그냥 자기가 좋잖아요, 의정왕 자리. 그럼 서태후는 공친왕을 어떤 제목으로 내쳤을까요? 恭亲王从议政以来，枉自尊大，诸多骄傲，倚仗爵高权重，目无君上。看阵冲凌，诸多邪志，往往暗使离间，不可细问。 또 다시 가짜 교지를. 완전히 모함이네요. 그냥 막 안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인 거네, 그냥. 당연히 서태후가 적은 교지였는데 태후는 대체 왜 이런 제목을 적었을까요? 야사에 따르면 공친왕이 두 태후와 정무를 논하는 자리에서 태후의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었을 때 불경스럽게 다시 얘기해달라고 하거나 논쟁을 벌이며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서태후는 이런 공친왕의 태도를 보고 상하 관계를 분명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걸 그러면 동태호도 동의를 한 거예요? 동태호는 그냥 서태호가 무섭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면 그런 거 아니야? 서태호가 동태호한테 언니 우리한테 큰 소리 치는 거 봐. 쟤 지금 완전 미쳤어 이러면서 막 저한테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 그래? 우리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나중에 어떻게 한다니까? 야, 안 되겠네, 이제. 내려 때다 쳐야 돼. 내쳐야 돼. 야, 찍어. 아유. 그런 거죠. 아, 진짜 큰 짝이 너무 잘 맞는다. 아, 이대로 끝인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공친왕은 서태후 앞에 납작 엎드려서 울면서 죄를 누이춥니다. 관료들도 공친왕 구명에 나서요. 실질적인 정무는 그가 관장했으니까 갑작스레 공친왕의 자리를 비우면 정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공친왕은 서양 사람들과 친분이 두터웠으니 신식 문물을 받아들이거나 그들과 소통하는데 제격이었어요. 서태후 역시 이를 모르지 않았기 때문에 공친왕의 의정왕 직위는 박탈하되 자신의 손안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관직만 보장해 줍니다. 이제 공친왕의 목숨들은 서태후가 틀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권력이 내린 어느 거죠. 정도 그냥 박탈 당했으니까 이제 큰 소리도 못 치는 거지. 진짜 뭐 공친왕은 서태호의 꼭두각시가 돼버린 거네요. 그렇죠. 청나라를 장악한 서태후가 가장 신경을 쓰는 게 뭐였을까요? 외모? 답을 너무 빨리 얘기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외모라고요? 미모를 가꾸는 거죠. 그래. 27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서태후는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서태후의 시중을 들었던 궁녀의 말에 따르면 서태후는 외모 치장에 특히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옥욕산이라는 화장품으로 세수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성분이 뭐죠? 옥역산이라는 게? 옥? 옥? 옥으로? 옥을 갈았나요? 원료는 바로 새똥이었습니다. 새똥이었습니다. 네. 똥으로? 새똥? 그 새똥 그 차에 똥 싸는 그 새똥으로요? 그게 약간 미백 효과가 있다는 그런 썰이. 오 진짜. 그리고 피부 미용을 위해 진주를 갈아 먹기도 했는데 진주. 그리고 꽃과 약재로 목욕하는 것을 즐겼는데 때때로 달걀 흰자와 돼지 기름을 섞어 만든 한방 기름으로 전신 마사지도 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젊음을 위해 갓 출산한 산모 2명을 불러서 서태후가 직접 모유를 마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모유를 마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징그러. 이 얘기는 어른이요?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야기. 아니, 근데 이때 산모들은 건강하고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들을 골랐어요. 이렇게 선택된 산모들은 서태후에게 수치심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얼굴을 다 가린 채 가슴만 내놓고 무릎을 꿇으면 서태후가 직접 모유를 마셨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약간 늙을 때까지도 계속 그 인유를 마셔서 그 청춘을 계속 유지했다라는 이런 썰이. 아, 그게 과학적 근거가 있나? 없어요, 없어요. 그랬으면 벌써 지금 산모 우유 시중에 나왔겠죠. 서태후가 피부만큼이나 관심이 많았던 게 머리 치장이었어요. 환가는 종종 그녀의 명으로 베이징 거리에 나가 여인들의 헤어스타일을 관찰을 했고 그중 예쁜 스타일을 골라 서태후에게 선보였다고 합니다. 아, 약간 헤어 디자이너 같은 그런 직업이네요. 이런 방법으로 3에서 5일 내에 한 번씩 새로운 스타일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부작용도 생겼어요. 당연하지. 제가 봤을 때 화장품이나 이런 걸 좀 막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 바르다가 오히려 트러블 더 나고 맞아. 머리 치장하다가 머리 다 빠지고 맞아, 맞아. 예, 바로 탈모였습니다. 그래. 탈모. 탈모에 예민해진 서태후는 궁녀들이 혹여라도 자신의 머리를 빗다가 빠진 머리카락들이 보이기라도 하면 매질을 했다고 합니다. 국녀의 잘못이 아닌데요? 아유, 무서워서 이거 빗질을 하겠나. 진짜? 예, 그런데 평화롭게 자금성을 차지하고 앉아 권세를 누리던 서태후의 행보에 브레이크를 거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동태후였습니다. 갑자기? 동태후 이때까지 좀 소극적이었잖아요. 그렇죠. 서태후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동태후는 왜 서태후와 갈등을 일으켰을까요? 누군가 이간질 시켰지. 아, 이간질. 그건 바로 서태후의 스캔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오. 예, 한풍제가 죽고 난 후에 젊은 나이에 권세를 지은 미모의 여성인 서태후를 두고 모종의 소문이 떠돌기 시작합니다. 무슨 소문이요? 서태후가 남자를 밝힌다는 거죠. 아, 궁 밖에서 젊고 잘생긴 경국 배우들을 몰래 궁 안에 들여왔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데? 심지어 한날은 동태후가 서태후의 처소에 갔다가 그녀가 경국 배우와 함께 누워있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와. 그 이제 남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관련된 이야기이긴 한데 이제 서태후가 40이 넘은 나이에 임신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 말은 즉 외간 남자와 그렇죠. 뭔가 이제 아이가 생겼다는 건데 이제 처음에 온 어이가 너무 눈치 없게 이제 경축들이 옵니다 마마 하고 이 임신 소식을 알렸다는 정말 거예요. 어이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 어이는 어이없이 죽음을 당했죠. 당연히. 어머머머머. 근데 두 번째 어이도 이렇게 와가지고 똑같은 행동을 해서 그래서 계속 쳐나갔는데 황궁에는 어이가 없고. 이제 이런 어이없는 소문들이 어이들 사이에서 퍼지면서 이 세 번째 온 어이는 그러면서 있겠죠. 어이가 없네?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맥을 짚더니 아, 몸이 조금 좋지 않으신 것 같아. 제가 약을 지어 내드릴 테니 그 약을 드시고 이제 몸이 좋아지실 겁니다. 라고 하고 애를 지우는 약을
준 거죠. 앞에 두 명의 희생으로. 네, 근데 이것도 사실 다 이제 흘려든 카더라네요. 야사. 카더라이기 때문에 네네네네. 네, 확신된 건 없고요. 아니 피터 씨, 네. 유럽에서도 서태후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좀 알려져 있어요? 그런 스캔들도 있어요. 외간 남자까지 아니고 외국 남자까지 외국 남자? 탐났다고. 네, 그래서 글로벌하네요 아주. 그 영국 귀족 중에 자기가 진짜 연인이었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백하우스 남작라고 해서 그분이 그 책을 썼어요. 자기 경험에서. 그래서 4년 동안 서태후랑 사귀었다고 잠자리까지 디테일하게 막 쓰고. 근데 진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루머가 많네. 루머가 엄청 많습니다. 네. 이런 스캔들뿐만 아니라 서태후와 동태후의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둘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황제인 동치제 황후를 간택하는 일이었어요. 오. 성년이 된 동치제의 황후 간택은 서태후가 입궁했던 방식대로 수녀 선발 제도로 이루어졌어요. 네. 그런데 서태후에게 황후 간택은 단순히 자신의 며느리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동치제가 성인이 되어 직접 정치에 나서게 될 때 자신의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이 수족이 되어줄 자신의 편인 며느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 동치제가 생모인 서태후의 뜻을 감히 무시하고 동태후가 추천하는 인물을 황후로 선택한 거죠. 바로 효철이 황후입니다. 오, 닮은 것 닮았어. 같은데? 서태후는 동치제의 선택에 당연히 크게 분노하게 되죠. 이 일로 단단히 마음이 상한 서태후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여기서 문제 되겠습니다. 오케이. 문제 타임. 서태후는 동치제가 자신이 추천한 여인을 황후로 선택하지 않자 동치제에 이것을 방해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삐져 있겠지 뭐. 야, 아니야. 아니라고? 정답. 네, 규현 씨. 맞추지 마.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동침.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야, 다 알고 있는데. 아닐 줄 알았어. 다 알고 있었어. 너무 뻔해서 지금. 미안해요. 동치제는 효철이 황후를 진심으로 좋아해서 함께 있고 싶어 했지만 서태후는 이 둘을 아예 만나지도 못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으니 학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황후의 침실에 드나들지 말라. 두 사람의 합궁을 막았던 거죠. 아내도 못 만나게 아니 하고. 근데 서태후님은 그 나이에 그렇게 자기는 남자들 자유의 만나면서 몸. 근데 꼭두각시 황제였던 동치제는 동침에서까지 가르침을 주려고 했던 서태후의 괴롭힘 때문에 무력감에 빠집니다. 황관들은 이런 동치제를 위로하겠다면서 그를 기생집에 데려가요. 아이고. 그런데 동치제의 방황은 예기치 못한 결말로 이어집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20살의 나이로 동치제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거예요. 어떻게? 당시 그의 행적 탓에 매독으로 죽었다는 소문이 나돌았었어요. 천국유문이라는 책에 보면 동치제가 매독에 걸렸다는 내용이 있고 동치제의 스승이었던 옹동화의 일기에도 동치제의 병세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매독으로 추정되는 증상들이 나옵니다. 어머. 하지만 황실 공식 자료나 어이의 처방전에는 사인이 천연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동치제가 이제 죽었으니까 그 며느리인 황후가 또 계속 눈엣가시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들 동치제가 병으로 알아눕자 서태후는 며느리인 황후의 탓으로 돌리며 비난했습니다. 예, 며느리가 병문안을 하러 동치제를 찾아갔는데 서태후는 황후의 머리채를 잡고 무자비하게 끌어낸 다음 종아리를 쳤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 진짜. 결국 황후는 동치제가 사망한 지 1년도 채 안 돼서 자결로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자결.